안녕하세요. 익스플레이 스테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남동의 박진우 작가님 작업실에 초대가 돼서 왔는데요.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서양화가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을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그림이 주제가 혹시 생각인 건가요? 네, 그렇죠. 영어로는 think라고 네. 생각이라는 주제로 작업한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이나 네. 생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기 전에는 동양적인 철학과 서양적인 철학을 접목시키는 배경에는 어떤 이제 매화꽃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동양 철학을 접목시킨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의자 시리즈를 그리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 철학을 넣어서 접목을 시켰어요. 그거를 작업을 하게 된 의도는 제가 이제 국내 전시를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큰 해외 전시가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하는 전시였는데 그때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지금 현재 작업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쪽에 있는 대중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의 어떤 예전에 했던 표현, 일단 사실주의적인 것과 약간의 철학을 넣어서 띵크 시리즈가 탄생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쪽에 작품들을 쭉 보면은 어떤 오브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물이 어떤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작품 스토리텔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적인 수차를 했었어요. 네. 수차를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수차의 어떤 그 평가하는 어떤 시선 자체가 특히 국내에서는 조금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재료적인 면에서 약간 많이 바꿨는데 저는 이제 아크릴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크릴을 선택하면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비슷한 그 철학으로 가고는 있긴 한데 그 전 시리즈는 잃어버린 시간 시리즈가 있었어요. 로스트 타임이라고 그런 시리즈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사실적인 묘사를 의자와 매화 시리즈를 접목시켜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거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현재 작업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작품은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백이나 어떤 옷, 신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시는 하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가 과연 얼마만큼 소중한가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의자는 나의 과거적인 거, 현대적인 거, 미래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어떤 집이라는 어떤 하우스가 아니고 어떤 자기가 이걸 기대어 어떤 그 에스키스를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걸 화폭에 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띵크 시리즈가 완성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물론 완성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됐죠. 또 작업 중에 혹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같이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어떤 이런 구조 자체가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화단에 입문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각자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과연 화단에서 어떤 벽을 허물고 또 화랑과 작가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기획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완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사실은 드물어요. 아마 지원이 계속되고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금전적인 걸로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한계적인 부분에서는 작가들이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괴리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게 현실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윗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마포미술협회 회장님이라고 또 들었어요. 마포미협 회장으로서 주로 하시는 활동이 뭔지 사실은 저는 보통 뭘 하시는 건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협회에 가입이 돼서 어떤 한 단체의 어떤 대표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젊은 작가들하고 술자리를 기울이다가 얘기했던 것들 또 그 작가들을 이 폐업 무대나 좋은 어떤 전시 무대에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 80대 원로 작가들 또 중견 작가 그리고 20대, 30대 신진 작가들 위주로 전혀 꺼리낌이 없이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고 같은 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미술의 어떤 시장 구조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마포미협을 맡게 됐죠. 주로 작품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지? 제가 작품을 하게 된 원동력이나 모든 어떤 영감이나 철학은 제가 어릴 적 내 고향에서 제가 흙을 만지면서 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었죠. 그래서 풀을 만지고 또 비가 온 뒤에 신장로를 걷다 보면 물이 고여 있는 데를 모르겠어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만 골라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어떤 피어나는 어떤 그 새싹의 어떤 색깔보다는 봄에 피어나는 갓 피어나는 그 연두빛 그 그린 계열의 그런 빛깔들 그리고 색이 피기 전 몽울이 졌을 때 그 몽울이에 약간 튀어나왔던 그런 그 여리는 어떤 빛깔들 그런 빛깔들이 매료되어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지금도 그 영감은 나의 어떤 띵크 시리즈를 완성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술을 전공한 작가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꿀팁 이런 거를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교육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정치적인 거, 시사적인 거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기본이 돼주고 물론 미술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책도 읽어야 되겠고 어떤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섭렵한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는 엄연히 틀리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많잖아요. 지금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겪으면서 우리 미술인들이 어떤 그 자세로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미술이 바뀌는 그 어떤 패러다임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작품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얹히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시대에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미술 운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화폭에 자연스럽게 담겨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준다면 그 해외 전시 특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그 반복이나 많은 어떤 작품을 그냥 이렇게 뽑아내는 데에만 열중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발전성에 있어서 약간 좀 제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든 나쁘든 제가 발표를 자꾸 해봐야 돼요. 널리 알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전시장에서 보는 시선의 어떤 자기 작품의 어떤 것과 화실이나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그런 어떤 작품, 내 작품의 어떤 시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되고 네. 그랬을 때 다른 또 작가분들과의 어떤 경쟁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발전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해외 전시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작가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그쪽의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흡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작가한테 큰 어떤 에너지가 되고 영감이 되고 다음 작품의 어떤 예견된 그런 어떤 작품의 어떤 그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는 작가분들도 있을 텐데 네. 화실에서는 저걸 지울까 말까 찢을까 말까 했던 작품이 페어 시장에서 당당하게 1순위로 팔리는 작품이 있어요. 아, 네. 그 작품을 다시금 자기가 꺼내서 아이패드나 어떤 핸드폰으로 다시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사람과 또 컬렉션해준 그 컬렉터와 대화를 했을 때 네. 거기서도 얻어지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작품의 어떤 발전이 있고 그 이후의 작품이 분명히 따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로 입문하고 시작하는 작가분들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해봐야 되고 네. 또 작품이 완성되면 저는 같은 경우는 꼭 어떤 전시에 참여하고 해외 전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품 노출에 힘을 써. 네. 그런 어떤 생각.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